조용한 엘리베이터 안 갑자기 방귀가 마렸습니다. 열심히 참아보는데 다행히 소리가 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냄새가 많이 나네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눈살을 찌푸리며 흘끔흘끔 쳐다봅니다. 빨리 내리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갑작스럽게 나온 방귀로 민망하셨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방귀 때문에 우리는 곤란한 상황을 겪곤 합니다. 그렇지만 방귀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 몸의 이상을 표현하는 신호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방귀의 원인과 방귀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방귀를 몇 번이나 뀌시나요? 성인은 하루 15번에서 25번 정도 방귀를 낀다고 합니다. 그중 의식적인 방귀는 2번에서 3회를 끼게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방귀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끼게 되는 셈이죠. 그렇지만 나는 그것보다 많이 끼는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사실 방귀는 식습관이나 소화기 기능 등에 따라 횟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답니다. 나는 방귀를 보통 사람보다 많이 끼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저 식사를 급하게 드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식사를 하실 때 충분히 씹어서 삼키지 않고 급하게 너무 빠른 속도로 먹는다면 공기도 그만큼 많이 들어갈 뿐더러 크기가 큰 음식물이 위장으로 들어가서 이를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가스가 평상시보다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가 가스로 차서 속이 더부룩해지고 방귀를 더 많이 낄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을 생각해서 드시는 무설탕 과자나 제로 콜라 등의 대체당이 들어간 간식을 자주 드시면 방귀가 더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설탕을 대체해서 들어간 자일리톨, 소비톨, 말티톨의 식품 첨가물이 우리의 장을 자극해 방귀를 많이 나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기름기가 많거나 유당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소화하기 어려운 우유나 고기류 등의 음식도 방귀 횟수를 늘리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잦은 방귀가 고민이시라면 알려드린 음식을 줄이시고 식사를 천천히 드셔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방귀 냄새 또한 방귀의 횟수와 마찬가지로 주로 먹는 음식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방귀의 99%는 냄새가 없는 질소,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단 1%의 배출가스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장에 서식하는 세균은 지방이나 단백질이 소화되면서 생기는 찌꺼기를 먹어치우면서 지방산이나 유황이 섞인 가스를 배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생기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같은 성분이 방귀 냄새를 유발합니다. 그중 황화수소는 지독하다고 느낄 만큼 냄새가 심한 방귀를 만드는 주범인데요. 지방과 단백질이 많이 든 음식을 먹으면 방귀 냄새가 더 독해집니다. 대표적으로는 계란, 우유, 육류 등이 있으며 양파, 마늘 등의 식품도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과식이나 소화불량 등으로 인해 충분히 소화되지 않거나 변비로 인해 항문에 바로 인접해 있는 직장에 대변이 많이 차 있는 상태에서도 대변 냄새가 함께 새어나와 방귀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항생제와 같은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장내 세균이 많은 경우에도 좋지 않은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방귀 냄새가 너무 심해 고생하고 있다면 먼저 식습관을 고쳐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평소 계란, 우유, 육류 등을 주로 드셨다면 먹는 양을 조금 줄여보고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과일 등 섬유질 식품을 섭취하시면 냄새가 덜 나는 방귀를 뀌실 수 있습니다. 간혹 매체에서 방귀에서 양파나 계란 썩은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대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대학에서 대장암 환자의 방귀에서 건강한 사람의 방귀 성분에 비해 부패한 양파와 같은 냄새가 나는 무색의 기체인 메탄티올이 10배 이상 많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 대상자가 22명으로 너무 적어 연구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더러 해당 연구 외에는 추가로 방귀 냄새와 암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의료진들은 방귀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해서 무조건 암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식습관을 개선했음에도 유독 심한 냄새의 방귀가 계속되고 가스가 지나치게 찬다거나 계속해서 배가 아픈 경우에는 다른 증상도 함께 나타나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입맛이 유달리 없고 몸무게가 갑자기 너무 많이 빠진다거나 갑자기 생긴 설사나 변비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변이 가늘어지거나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지속된다면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의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대장암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암은 초기 증상이 명확하지 않고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침묵의 암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3기, 4기가 넘어가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암 초기를 놓치고 말기에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2020년 기준으로 폐암과 간암 다음으로 암 사망률 3위가 바로 대장암입니다. 그렇지만 대장암은 조기에만 발견하면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장 용종만 확실히 제거하면 암으로 진행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성준 윤리사회 공헌이사는 연구에 따르면 용종 제거를 통해 대장암 발생률은 70에서 90%, 사망률은 50%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방금 알려드린 것과 같이 심한 냄새의 방귀와 함께 복부 팽만, 변비, 설사, 혈변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유독 큰 방귀 소리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큰 방귀 소리는 가스를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하거나 배출되는 가스의 양이 많으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 쌀밥이나 잡곡밥,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는 냄새는 덜하고 소리가 큰 방귀를 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괄약근의 힘도 약해지기 때문에 소리 없는 은은한 방귀를 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연세가 있음에도 방귀 소리가 지나치게 큰데 이와 동시에 항문이 가렵거나 아픈 증상이 있다면 치핵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치핵은 항문 안쪽 점막 혈액이 뭉쳐 작은 혹이 생기는 질환으로 혹 때문에 가스가 나오는 항문이 좁아지다 보니 방귀 소리가 커진다고 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가려움과 함께 항문에 통증이 있거나 대변을 보아도 남아있는 듯한 잔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핵을 줄이려면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하는데요. 술을 줄이시고 물을 자주 드셔야 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변기에 앉아 핸드폰이나 책을 보거나 세게 힘을 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귀를 계속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방귀를 참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귀를 계속해서 참으면 대장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장이 부푸는 상태가 반복되면 장의 운동 기능이 약해져 복통을 유발할 수 있고 변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변비가 반복되면 대장 개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장 개실은 대장벽이 바깥쪽으로 동그랗게 꽈리 모양으로 튀어나오는 증상인데요. 대장 개실이 생기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변비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의학 정보를 보면 대장 개실은 40세부터 생기기 시작해 60세는 약 50%, 80세 이상에서는 3분의 2가 가지고 있을 정도로 나이가 들면서 더욱 증가한다고 합니다. 대장개실은 생겨도 평상시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튀어나온 주머니 안으로 병과 같은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염증의 일종인 개실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장개실염이 생기게 되면 복부 팽만, 복통, 변비, 설사, 발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운이 나쁜 경우 출혈,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장폐색 등의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귀가 마렵다 하시는 경우엔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참지 말고 시원하게 뀌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방귀와 방귀가 알려주는 질병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방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귀와 함께 다른 증상들이 동반되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건강지식 저금통입니다.